오늘날 식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삶의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은 TV와 SNS 등으로 공유되면서 식품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것, 더 다양한 것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식량 자급률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 역시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식탁에 수입 식품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역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식품들이 빠르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는데요. 우리 생활에 큰 즐거움을 주는 식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식약처는 2016년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즉 수입식품법을 제정하면서 수입식품 등을 통관하기 전 촘촘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 등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수입식품 등이란 수입 농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그리고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즉, 식품뿐만 아니라 그릇, 텀블러, 각종 주방용품, 커피 머신 등 식품이 닿는 모든 기구 및 용기도 수입 시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입 식품 등을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은 그 특성상 제조된 나라의 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을 단순히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통되기 전, 즉 통관 전 단계에서 검역 또는 국내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빵을 수입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수입 신고를 하면 담당 지방 식약청 공무원은 이 빵 제품에 대해 어떤 검사 항목을 적용하여 검사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품을 빵으로 볼 수 있는지, 식품의 유형 중 빵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검사 항목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빵 포장에 적힌 수출국 표시사항과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부당한 표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정밀검사에는 보통 접수 후 열흘이 걸리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내로 통관됩니다. 식품에는 다양한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 오염된 토양이나 바다로부터 중금속이나 방사능이 축적된 식품,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 그리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등 이렇게 식품에는 다양한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식품의 특성별 또는 유형별로 존재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정리하고 검사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수입 전 내가 수입하려는 식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로서 꼭 숙지해야 할 법규이니 함께 기억해 주세요. 요즘엔 특히 인터넷 구매 대행으로 수입되는 식품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인터넷 구매 대행 영업자분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 즉 소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을 대신하는 영업자가 식품 안전 관리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영업에 임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영업 등록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업 등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수입식품 등의 영업 등록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식약처의 처본부 조직도를 보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입식품법을 재개정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청의 조직도를 보면 총 6개의 지방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청에서 영업 등록사항, 수익식품 통관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청하시려는 영업장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나의 영업장 기준 관할 식약청이 어디가 될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전 확인 사항은 결격 사유입니다. 수입식품 등 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식품 등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영업 등록 시점에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 확인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영업장 소재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익식품 등 영업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수입 판매업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판매업인 경우 주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창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 제품의 보관 용도로만 창고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를 제외하고 위반 건축물이나 축사, 대피소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들은 영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용도 중 영업 등록이 불가한 용도는 공장입니다. 수입식품 등 영업은 공장에서 영업이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영업 등록 신청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인 부분의 등록 기준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영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전자적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업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신청서를 보실 일이 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영업 등록은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영업 등록을 할 땐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셨나요? 그럼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먼저 진행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통합 민원 상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수익식품 등 영업 등록 사항 신청 버튼을 누르면
영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수입식품 등 영업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수입 판매업, 수입 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은 신고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 마지막으로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통관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보관업, 이렇게 4가지 영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가지 영업 가운데 지금 신청하시려는 영업의 정확한 이름을 숙지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업 등록 신청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관할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각 지역이 뜨는데요. 나의 영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영업 등록 신청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신청인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빈칸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업소 기본 정보를 적어줍니다. 여기서 업종은 우리는 앞서 수익식품 등 수입 판매업을 선택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항목엔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 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위생관리 책임자 항목은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아닌 위생관리 책임자가 수료한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재지는 앞서 살펴보았듯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용도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꼭 메모해 두셨다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소재지에서 보관시설의 소재지란 수입 판매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입 판매업자는 직접 식품을 수입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가든 임차든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익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수익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창고는 영업 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영업자들만 보관시설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소 상세 정보입니다. 여기서 영업장 면적은 말 그대로 영업장의 면적입니다.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증 상에 영업장의 면적이 함께 기재가 되어 출력이 되니 여러분의 영업장 규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첨부서류 화면에서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그럼 영업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수료증입니다. 신규 위생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이 나오면 그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받은 교육 수료증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영업 등록을 위한 신규 교육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받은 정기 위생 교육 수료증으로 영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작년에 받은 정기 위생 교육 수료증으로는 영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 위생 교육의 경우 영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당해 연도의 보수 교육은 영업자가 신규 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수료증은 신규 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거나 당해연도 정기교육 수료증이라면 가능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비서류는 보관시설의 임차 계약서입니다. 수입 판매업자가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확인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서류는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입니다. 괄호 안에 문구를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수익식품 등 보관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보관업을 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수익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업 시설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 내역, 즉 실온창고, 냉동, 냉장시설, 환기시설, 방충, 방서시설 등의 배치도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구비서류는 보세창고, 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 신고, 허가에 관한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보관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관업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특허장이라든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서 및 관리부호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세관으로부터의 공문이 있습니다. 해당 구비서류를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해당 도시철도 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해당되는 영업자분께서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소재지에 대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조회하고 열람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와 해당 소재지의 용도가 맞으면 접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상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셔야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져 접수 처리가 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맨 아래에 있는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영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을 할 땐 영업을 인허가한 기관, 즉 관할지방식약청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업등록 신청은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 결제, 등록증 발급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보관업의 경우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조사를 나가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처리합니다. 이렇듯 보관업에 있어서 시설 기준의 적합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합 판정난 식품 등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이러한 유의사항을 수입식품법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업등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급받게 될 영업등록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수입식품 등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은 4시간이며 수료 시 교육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 상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 즉 대표자가 되겠죠? 만약 대표자가 아닌 위생책임자가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생책임자로서 교육을 받았음이 기록되어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업종별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교육을 잘못 이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또한 교육수료증 맨 아래를 보면 네모 박스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는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꼭 이수하셔서 과태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2번을 보면 폐업 시 폐업 신고를 반드시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영업의 인허가 기간인 식약청에도 폐업 신고를 하여야 최종 폐업 처리가 되고 면허세 부과가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영업자를 우수 영업자와 일반 영업자 그리고 특별관리 영업자로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 영업자가 되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영업자란 무엇이며 우수 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만 스스로에게 하셔도 이미 우수 영업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들으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식약처에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관련 법이나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면서 내공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어려운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국가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일 것입니다. 영업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텐데요. 1등 기업, 나아가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